제 개인적으로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래엔 재정보험 대표의 최준호입니다. 오늘은 2026년 메디케어 변화, 그 중에서도 보험료 및 디덕터블과 같은 기본 정보 변화에 앞으로 변화될 추세에 대해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메디케어 시장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시게 된다면 변화되는 메디케어 환경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메디케어 보험사들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 플랜이 사라지고 혜택이 감소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. 의료 비용 및 병원 비용이나 그리고 처방약들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에 대한 베네핏이 축소가 되거나 혹은 없어지게 되는 플랜들이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도 PPO 플랜이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. 타주의 어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뱅크럽시로 인해 파산한 회사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회사가 철수하는 등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또한 흔히들 치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치과에 대한 혜택을 보실 때 임플란트나 틀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베네핏들도 있었는데 유지가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하나하나씩 디테일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파트 B 보험료의 경우 2025년 185불에서 2026년에는 206불 50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하게 될 파트 D의 최대 약보험 지급액은 2100불로 2025년보다 100불이 인상되었습니다. 간혹 손님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올해 185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왜 나는 보험료를 더 납부했지?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. 파트 B 보험료를 다른 분들보다 더 내시는 분들의 경우 IRMAA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ARMA는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라고 불리우는데요. 말 그대로 본인의 인컴에 영향을 받아 보험료가 변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세금 보고하셨을 때 인컴이 많으셨다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본인이 당해에 다른 분들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실 때 가장 당황해야 하시는 부분이 나는 올해 세금 보고했을 때 인컴이 적었는데 왜 많이 내지? 라고 물어보시는데요.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보험료 측정은 2년 전 인컴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. 예를 들어 2025년 올해 185불 파트 B 보험료를 내셨다면 2년 전 본인의 인컴이 185불 보험료 이상을 납부할 기준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185불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계속 인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인컴이라 함은 MAGI,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, 즉 한국말로 조정 총소득을 이야기하니 참고드립니다. 그렇다면 어느 인컴 기준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가 평균보다 많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보여지는 내용을 보시면 싱글과 메리드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데 2년 전 기준에 의해 해당하시는 조정 후 총소득에 따라 그 구간이 본인이 내실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.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보험료 금액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.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째, IRA나 401k를 컨버전 하시지 않았는지, 그리고 복권이나 카지노에서 소득이 있으시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이 부분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의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. 두 번째, 첫 번째 내용을 확인해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잘못된 것 같다고 재심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보험료나 변경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시게 되니 이 부분도 참고드립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평균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실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변화되는 메디케어 시장에 본인이 대처하시는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해드려 보겠습니다. 우선 본인이 PPO를 쓰셨던 이유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내가 어덜러제이션을 받아 병원을 가는 게 싫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를 자주 보실 만큼 혹은 타주에도 종종 가실 일이 있으셔서 PPO 플랜을 하셨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방금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PPO 플랜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 해당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제 HMO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아이디어를 전달드려 봅니다.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. PPO 플랜이 만약 없어졌다면 PPO 플랜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메디게 플랜이겠죠. 하지만 메디게 플랜을 하시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메디게 플랜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. 또한 메디게만 하시는 게
아니라 파트 D 플랜도 다시 추가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데, 본인이 드시는 약에 따라 커버를 해주는 보험사를 골라야 하는데, 그 보험사의 플랜 비용이 또 비싸다면 본인께서 내시는 보험료가 85불 알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00불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제가 메디게 플랜을 하시는 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. 본인께서 건강의 이유로 HMO 플랜에서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병원을 받지 않는다던가 혹은 타주에도 머무르신다면 메디게 플랜을 오히려 꼭 하셔야 되지만,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용적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나는 비용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병원 가는 플랜을 하시고 싶으시면 PPO 플랜이 없어졌을 시 메디갭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참고드립니다. 듣다 보니 메디갭 플랜을 하기도 애매하고 HMO 플랜을 하기에도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제 개인적으로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프로바이더, 병원과 의사죠. 두 번째, 프리스크립션, 처방약이 되겠고요. 세 번째, 프라이어리티입니다. 말씀드린 3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? 내가 현재 방문하고 있는 의사 혹은 병원이 HMO 플랜을 한다면 어떤 보험사나 어떤 메디컬 그룹을 받는지, 내가 어떠한 약들을 현재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지, 그 약들은 내가 선택할 플랜에서 커버를 얼마나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지,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, 내가 아프지 않아도 병원이나 의사를 보는 걸 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는지, 혹은 OTC나 기부백처럼 베네핏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등에 따라 이 3가지 포인트를 점검해 보시고 본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에이전트 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면 선생님들께 알맞는 플랜을 잘 골라 주실 거라 믿습니다. 이미 플랜을 변경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내년 플랜을 변경하기 위한 기간은 아직 12월 7일까지 남았으니 이미 플랜 선택하셨던 분도 아직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잘 고려해 보시고, 또한 아직 진행하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맞는 플랜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2026년도에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플랜을 잘 선택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